얼마 전 제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일주일 넘게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막상 우리 집안의 창피한 일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이라도 보내봅니다. 저는 32살의 여자예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더 많고 우리가 결혼한 지 올해도 2년 차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여자 나이 29살이면 절대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우가 평소에 하는 짓을 보면 이건 7살짜리 철없는 애만도 못한 인간이더라고요. 오만방자 아나무이는 기본이고 평소에 손 윗사람 공경하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머리는 나쁜데 욕심도 많고 시샘은 더 많아서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고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서 매일같이 험담이나 하는 철딱선이에요. 게다가 저는 단 한 번도 신우에게 연장자나 윗사람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1살 많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 오빠의 아내인데도 말이죠. 신우를 처음으로 만난 건 결혼하기 전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참 잘해주셨는데 제가 온다고 집안의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으셨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온 식구들이 전부 밥상에 둘러 앉을 때까지도 신우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저와 인사조차 하지도 않은 상태였죠. 야, 밥 먹어 이거사. 너는 손님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냐? 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서야 세상 귀찮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방에서 나오면서 아니, 뭐 대단한 사람 왔다고 불러? 난 그냥 저녁 안 먹는다고 했잖아. 이게 바로 싸가지 없는 신우와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며칠 감지도 않은 것 같은 머리를 벅벅 긁으며 식탁으로 오더니 제게 인사도 없고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시아버지 옆에 앉아서 말없이 음식만 퍼먹고 있더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기분은 좀 나빴지만 그때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밥 먹는 내내 이상하게 제 신경을 긁더라고요. 오빠 취향은 참 한결같다. 라는 말에 순간 정말 짜증이 확 나서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었지만 제 옆에 있는 남편이 동생에게 너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딴 소리 짓거릴 거면 다시 방으로 기어 들어가라고 하는 바람에 참았어요. 사실 이 이야기로 남편이랑 나중에 좀 다투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저 우리 신우가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기 좋아해서 생각 없이 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평소에 식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지만 당시에 어머님께서 많이 차려놓은 음식을 깨작거리고 먹으면 첫인상이 안 좋을 것 같아 열심히 맛있게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신우가 문득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 보기보다 많이 먹네요.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왔나? 오빠, 나중에 식비 엄청 나가는 거 아니야? 그날 처음 본 사이였는데 이게 싸우자는 건가 아니면 내가 맘에 안 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당장에라도 한판 붙고 싶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온 자리가 아니라 밖에서 따로 만났으면 진짜 화장실로 끌고 가서 눈물을 쏙 뽑아버렸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고 한참 맛있게 먹던 젓가락질이 멈추자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신우에게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호통을 치셨고 신우는 아, 그냥 장난이야. 장난으로 농담할 수도 있는 거지. 언니 기분 나빴어요. 그랬다면 미안. 사과했으니 됐죠? 이게 사과인지 끝까지 놀리는 건지. 진짜 첫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전까지 저와 연애를 할 때도 신우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 여동생 하나 있는데 정말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외동이라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주변 제 친구들도 자기 오빠는 정말 싫다고 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남매 사이가 다 그렇게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성격 이상한 신우와는 달리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에요. 덩치가 크고 외모가 조금 차가운 인상이라 처음 만났을 때 이 남자 괜찮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연애를 시작하니까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자기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좋은데 남에게는 정말 칼같이 냉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연애할 때도 좋았고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괜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잘해주며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우리 남편같이 딱 잘라서 선을 긋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첫인사 드리러 갔을 때 신우가 너무 개념 없이 구는 바람에 시댁 식구들 인성이 의심이 되고 이 결혼 자체를 해도 되는 건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시부모님은 괜찮아 보였지만 결혼하고 나면 태도가 싹 돌변해서 나한테 시집살이 엄청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싫었어요. 신우는 나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오히려 저보다 더 어린데 어쩜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앞으로도 도저히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센스 있는 남편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채고는 자기는 대학교 졸업한 뒤로 집에서 독립해서 나온 뒤로는 어쩌다 한번 기념일에나 집에 들어가고 특히 동생과는 완전 상극이라서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며 시집살이 같은 건 걱정하지 말라고 선수를 치더라고요. 그때는 부모님 앞이고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동생과 문제 만들기 싫어서 참았던 거지. 평소에 남편은 동생이랑 대화도 안 한다면서 앞으로도 저한테 무례하게 굴면 절대 참지 않을 거라며 자길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뒤에 상견례 때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이야기해서 신우는 그 자리에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저희 결혼식 때도 남편이 동생 부르지 말자고 하는 걸 시어머니가 그러지 말라며 남편에게 사정사정 하다시피 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입 다물고 있는 조건으로 결혼식에 참가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대놓고 신우를 따돌리고 무시하자 신우는 제 결혼식 날 저희 부부에게 대놓고 엿을 먹였습니다. 새하얗고 몸에 딱 붙은 화려한 원피스에 구두까지 하얀색으로 맞춰서 입고 결혼식에 나타나더니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남편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바람에 신우를 모르는 일반 하객들이 제 남편의 전 부인이라도 나타나서 복수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이전까진 제 멘탈이 튼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결혼식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신우를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바람에 결혼식 전 급하게 화장을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신우가 옆에 달라붙어서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너는 사진에 나올 필요도 없으니 내려가라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 결혼사진 어디에도 신우의 그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의 말대로 제 결혼 생활에 신우와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1년에 2번 신우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날과 추석입니다. 저희 시댁에 친척이 별로 없어서 명절 준비는 아주 간소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마저도 시어머니와 제가 거의 다 하고 신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대신 잔소리는 어찌나 많은지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전을 부치고 있으면 꼭 옆에 와서 거들기는커녕 다 만들어진 전을 하나씩 손으로 주워 먹으면서 전 모양이 좀 이상하다며 되도 않는 잔소리를 해요. 작년 추석에는 제가 전 부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앉더니 동그랗고 예쁘게 잘 부쳐진 메밀전을 씻지도 않은 손으로 죽죽 뜯어먹으면서 아, 근데 이거 좀 별로네? 새언니는 집에서 이런 것도 안 해봤나? 메밀전은 더 얇게 부쳐야지 맛있지. 라고 하는 바람에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지는 하루 종일 누워서 TV나 보다가 제가 전 부치기 시작하자 집 앞 슈퍼에서 막걸리 한 병 사와서는 제가 부쳐놓은 전에다가 막걸리 먹는 게 명절에 하는 일에 전부면서 이딴 잔소리를 해대니까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전 잘 부치시나 봐요?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자 신우는 그까짓 게 뭐가 어렵냐 하면서 원래 요리 못하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거라는 소리를 하길래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하고 제가 쓰던 뒤집개를 신우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저의 도발에 넘어갔는지 신우는 저보고 그것도 못하냐며 비켜보라고 뒤집개를 뺏어들고 손수 시범에 나섰어요. 하지만 신우의 메밀전 부치기는 3장을 연속으로 너덜너덜하게 찢어먹고는 결국 뒤집개를 집어던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아, 진짜 못해 먹겠네. 엄마 이거 반죽이 너무 질잖아. 이 와중에도 끝까지 본인이 잘못한다는 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지성질 못 이기고 씩씩대고 가는 신우의 뒷모습을 보며 어찌나 한심하게 느껴지던지 저런 성질머리를 갖고 있는데 겉모습이 아무리 멀쩡해도 누가 데리고 갈까 싶었습니다.
신우는 평소에도 집안일은 절대로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이가 30이 다 되도록 그놈의 성질 머리 때문에 한 직장에 6개월 이상 다녀본 적도 없어요. 출근하면 상사들이랑 싸우고 커피를 타오라고 시켰다느니 회식 자리에서 먹기 싫은 술을 억지로 먹으라고 했다는 소리를 하면서 마음대로 금방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몇 번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집에서 놀면서 시부모님 등골만 빼먹고 있는 한심한 인간이에요. 가끔 한 번씩 해외여행 가고 싶거나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겨서 돈 필요할 때마다 짧게 단기 알바한답시고 편의점이나 카페 나가서 일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도 한 달을 채 넘기질 못했습니다. 그런 반백수나 다름없는 식충인데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지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가야 하고 겨울엔 시즌권 끊어서 스키도 타러 가야 하고 운동해서 자기 관리해야 취직이 된다면서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바를 종종 하고 있다지만 엄청 푼돈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신우가 놀고 먹는 비용은 전부 시아버지에게서 뜯어내고 있어요. 한때 제 생각으로 시아버지가 신우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주기 때문에 신우가 일도 구하지 않고 성격도 저 모양이 된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시댁 식구들을 가만 보고 있으면 신우와 시부모님 3명 중에 신우가 왕이에요. 한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얼마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던지. 저번 크리스마스 때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계시냐며 안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신우가 시아버지와 싸우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다 들렸어요. 아, 진짜. 아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뭐 큰 거 해달래? 친구들이랑 31일에 스키장 간다고 진작 말했었잖아. 스키 하루 타고 오는데 얼마나 든다고 그 돈을 안 주는데? 나 벌써 친구들한테 간다고 다 이야기해놨다고. 아주 시아버지에게 악다구니를 써가며 돈 내놓으라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내 딸이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애 낳는 것이 조금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평소에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문득 당신이 신우와 왜 사이가 좋지 않은지 물어봤는데 남편은 신우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몸서리치게 싫어하고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너무 궁금해서 조르고 졸라 신우의 옛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신우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는 물론이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양아치 일진 무리 중 하나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아이들한테서 돈 뺏고 때리고 괴롭히는 바람에 시부모님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 부모님에게 싹싹 비는 것이 흔한 일상이었대요. 부모님이 혼내도 보고 남편이 잔소리도 많이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고 신우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남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밤늦은 시간에 술 취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답니다. 심지어 강제 전학까지 한 번 당해서 집에서만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었는데도 전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 새로 사귄 불량한 친구들과 더욱더 말썽을 부리고 다녔어요. 저희 남편은 원칙주의자이고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일진놀이하면서 다른 친구 괴롭히며 다니는 동생이 예전부터 너무 싫었었고 그러던 와중에 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대학생 시절 시험기간이라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파트 놀이터에서 한 무리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담배 냄새도 나고 시끄럽게 욕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요즘 애들 무서우니까 최대한 눈 마주치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발걸음을 빠르게 재촉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 눈에 교복을 입은 남녀 7, 8명으로 보이는 불량 학생 집단이 한 여자아이를 놀이터 맨바닥에 무릎 꿇어 앉혀놓고 뺨까지 툭툭 때리고 있는 게 보였대요. 남편이 덩치가 좀 크고 평소에 운동도 좋아하는 편이라 가서 도와줄까 하다가 괜히 나서면 저 여학생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나 할 생각으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불량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무리 멀리서 봐도 자기 동생이랑 똑같이 생겼답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했더니 정말 동생이 맞더래요. 여학생 하나를 남자 여자가 잔뜩 모여서 괴롭히고 있는 것도 열받는 상황인데 자기 동생까지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평소 침착한 성격의 남편인데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그대로 달려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있는 힘껏 내려쳤고 그 모습에 놀라 여자아이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자아이들 몇 명이 남편에게 덤볐는데 솔직히 덩치로 보나 뭐로 보나 상대가 되질 않았죠. 결국 친구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남편과 신우만 남아있을 때 뒤늦게 경찰이 와서 그 두 사람을 끌고 갔어요. 물론 가족끼리라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남매 사이는 그 일 덕분에 더욱 안 좋아지고 서로 집안에서 마주쳐도 대화조차 안 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남편은 정말 신우이를 진심으로 싫어합니다. 남편 말로는 나이만 처먹었지 아직 인간이 덜 됐다고 해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괴롭히고 아이들 때리고 돈 뺐던 사람이 나이만 먹었다고 달라져 봐야 얼마나 달라졌겠냐면서 솔직히 자기 동생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정신개조를 시키던지 아니면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신우가 얼마 전에 결혼하고 싶다며 집에 남자를 데려왔어요. 생전 안 하던 연락까지 저한테 해서는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다며 오빠랑 같이 시댁으로 넘어오라더군요. 남편은 동생이나 그 남자나 보고 싶지 않다고 안 가겠다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가자고 졸랐어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신우가 데려온 사람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사람도 멀끔하게 잘생겼더라고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라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신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호들갑을 떨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기가 이번에 의대 졸업하고 내년부터는 인턴 생활 시작하잖아. 시댁에서 빨리 결혼해서 내가 내조해주길 바라시는 거 있지? 진짜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 신우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자로서 키도 큰 편이고 늘씬하고 누가 봐도 예쁜 외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 껍데기가 아무리 멀쩡하면 뭐합니까? 내용물이 완전 냄새나는 쓰레기 그 자체인데 신우가 데려온 그 남자가 과연 신우의 본 모습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이 근질근질한 걸 간신히 참고 남편의 얼굴을 살폈는데 남편은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남편이 입을 열어서 사고라도 칠 것 같아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저 의사사위 얻을 생각에 싱글벙글하고 있었고 저는 약간 허탈한 마음이 들었지만 차라리 빨리 시집가서 살다 보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철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우의 남자친구에게 우리 신우와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신우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한 달을 넘게 쫓아다녔대요. 처음엔 예쁜 외모만 보고 반해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나 착하고 여성스러운 신우의 모습에 또다시 반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신우의 예비신랑은 매달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신우도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 둘이 함께 같이 봉사도 하며 마음을 키워나가고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는데 정말 속에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고개 숙이고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뭐라고요? 봉사활동이요? 얘가 봉사활동을 갔다고요? 학교 다닐 때 강제로 교내 봉사활동 하는 건 몇 번 보긴 했는데. 라고 하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고 그런 저희 남편을 시어머니가 막아서며 그래, 봉사활동 예전부터 많이 했지. 우리 딸이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거든. 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그 뒤로 우리 남편이 말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친동생이라 더 이상 뭐라고는 하지 못하고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이 쌓인 감정을 쏟아냈어요. 아니,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냐? 걔처럼 대충 막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평생 공부만 열심히 한 순진한 의대생을 꼬셔서 시집을 가는 게 말이나 돼? 봉사활동? 걔가 봉사활동 하는 건 애들 괴롭히다 걸려서 강제로 교내 봉사활동 한 것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내가 다 폭로하고 이 결혼 파탄 내버리던지 해야지. 앞날 창창한 남자 하나 구해야 하지 않겠어? 집에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어찌나 투덜거리던지. 어차피 가족이라 그렇게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그냥 집안 골칫거리 해결한다 생각하자고 뜯어말렸죠.
신우는 의대생인 예비 신랑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는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 연신 남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청진기 사진도 올리고 명문 대학교 마크가 잘 보이게 하얀 의사 가운도 찍어 올리면서 주변에 티를 내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저도 눈꼴 시려워서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양가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 날짜가 나오고 예식장까지 결정되고 나니 진짜 우리 망나니 신우가 의사 남편을 맞아 시집을 가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험하게 돌아간다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고 저는 대학 나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회사 다니며 살았는데 신우는 평생 맘대로 살다가 한 번에 의사 와이프가 된다는 현실이 조금 억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남자 여자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는데 우리 신우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그냥 외모만 보고 속아버린 한 남자의 인생이 불쌍하다 싶지만 이 상황에 남편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우가 밉다지만 진짜 결혼식을 파토낼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이 채 2달도 남지 않았고 신우는 웨딩 사진도 찍고 결혼 준비에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서 어느 순간부터 신우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황급하게 집을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 너무나도 크게 웃으며 여보, 내 동생 오늘 그 집에서 파혼당했대. 라고 하며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한참을 웃다 말고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우가 그동안 자랑하려고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의 사진들을 보고 예전 고등학교 때 동창인 신우에게 너 결혼하는 거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신우는 또 남편 자랑할 생각에 신이 나서 예비 신랑에 대해서 신나게 떠들고 자랑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신우의 고등학교 동창은 자기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하필이면 신우 결혼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신우에게 돈도 뺏기고 많이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가 있었던 거죠. 물론 한두 사람 괴롭힌 게 아니라서 전부 보니 엿보긴 하지만 대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친오빠가 신우 예비신랑과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대 선배였고 당연히 고등학교 시절의 모든 사건들을 전부 폭로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오빠와 신우의 예비신랑 역시 같이 일을 하면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당연히 모든 과거의 잘못들이 그쪽으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신우의 중고등학교 때의 비행 사실과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한 사실까지 전해들은 신우의 예비신랑은 충격을 먹고 준비하고 있던 결혼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봉사활동이 취미일 정도로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추악한 신우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이상 절대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남자 쪽 부모님이 벌써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신우 데리고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도 사주고 시계며 보석이며 예쁜 옷도 몇 벌이나 사주셨나 봐요. 그런데 헤어지는 마당에 그것도 전부 다시 달라고 해서 뺏어가 버렸습니다. 명품 선물 받았다고 그동안 사진 찍어 올리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니 진짜 너무 꼴좋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같이 시댁에 놀러가자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제게 한 번도 먼저 시댁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하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신우가 파혼하자는 연락받고 그동안 받은 선물까지 전부 반납한 뒤에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집안에 물건들 집어던지고 화를 내다 입에 거품까지 물고 쓰러졌다고 하는데 그 좋은 구경 못하면 평생 아쉽지 않겠냐면서 싱글벙글 하고 있네요. 우리 남편도 정말 이럴 때 보면 철이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동생이 파혼했다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아무튼 저는 얄미운 신우가 파혼한 것이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창시절 친구를 괴롭힌 것에 대한 천벌이 아닐까요? 사실 이대로 신우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저도 두고두고 배가 아팠을 것 같은데 스스로 인터넷에 여기저기 자랑하다가 과거에 자기가 한 짓에 스스로 걸려 넘어졌으니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성격에 앞으로 한동안 시댁은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아버님 어머님도 완전 화가 나서 그러게 왜 예전에 개망나니처럼 살았냐고 신우를 나무라셨다고 해요. 인생이란 것이
내가 과거에 한 나쁜 짓이 언제 다시 돌아와서 내 목을 조를지도 모르고 결국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럴 때 보면 정말 죄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싶습니다. 파혼당한 뒤로 신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정말 이번 주말에 우리 남편 따라 시댁에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올 생각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